원장님, 스테이크를 먹으면 쭈글쭈글해지나요? 네. 치킨은요? 치킨도 구워서 먹거나 튀겨서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피부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피부를 좋게 관리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세안도 열심히 하시고 보습도 잘 하시고 자외선 차단도 잘 하시고 또 레티노이드도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들도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다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적어지는 것을 늦추고 그래서 노화를 늦추고 콜라겐이 더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변성이 되고 망가지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색소도 더 생기고 이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피부를 망치고 콜라겐을 망가뜨리고 노화를 가속시키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식빵 아침에 먹는 일이 있을 때 식빵 잘라서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상태로 그냥 먹지 않고 식빵을 토스트를 해서 먹거나 아니면 구워서 먹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하얗고 촉촉한 그런 말랑말랑한 식빵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삼겹살 이렇게 불판에 구워 먹거나 또 소고기 드실 때도 불판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갈색으로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맛이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피부가 늙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콜라겐을 변성시키고 피부를 망치고 노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백질을 당과 함께 가열을 시키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당독소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당독소라고 하고 영어로는 AGE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당독소가 생겨야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빵을 구웠을 때 혹은 고기를 구웠을 때 노릇노릇해지면서 이렇게 갈색이 되면서 약간 바삭해지면서 음식이 맛있어질 때 그럴 때 이제 당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생긴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중에 한 10%에서 30% 정도는 흡수가 되어서 우리 혈중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혈관에도 이런 당독소가 쌓이게 되고 또 우리 피부에도 당독소가 쌓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또 혈관을 따라서 우리 신체 곳곳에 다 이 당독소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혈관에서는 혈관벽에 달라붙고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뭐 핵산이나 이런 곳에서 당독소가 생기면서 빵이 말랑말랑하다가 바삭바삭하게 되는 것처럼 고기가 말랑말랑하다가 바삭바삭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체 조직에서도 바삭바삭하게 딱딱하게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면 혈관은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삭바삭하고 딱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물질들이 더 잘 쌓이게 돼서 혈관이 점점 막히고 좁아지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죽상경화증이나 뭐 동맥경화증 또 심장병 또 뇌 혈관에 문제가 되면 뇌경색, 뇌출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우리 피부에 생기게 되면 피부에 있는 콜라겐에 그 당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콜라겐이 변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있는 엘라스틴과 같은 물질에도 이 당들이 달라붙어서 당독소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가 탱탱하고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되면서 뻣뻣해지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색소도 더 많이 생기고 나이 들면서 우리 피부가 노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짜글짜글 생기게 되고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런 당독소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 20대 때부터 보통 이 당독소가 피부에서 관찰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1년에 한 3.7% 정도씩 증가를 해서 보통 80대 정도가 되면 30%에서 50% 정도의 콜라겐이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 당독소가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피부의 노화와 이 당독소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쌓이는 이 당독소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피부에 쌓이는 당독소는 어떨 때 많아지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많아져요. 그래서 먹는 음식 속에 당독소의 한 10%에서 30%를 흡수해서 우리 몸속에 당독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당류를 많이 섭취할 때 당독소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이런 당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에서 당이 많이 돌아다니다가 콜라겐이나 여러 단백질에 달라붙으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변성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피부에 당독소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거나 또 흡연을 하는 경우 당독소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당독소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먹는 음식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자외선도 피하고 금연도 하셔야겠죠. 우리가 피부 좋게 하려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관리하고 시술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당이 많이 들어가서 당독소가 많이 생기면 콜라겐이 막 망가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콜라겐들은 한번 생기면 10개 중에 5개가 없어질 때까지 15년 혹은 뭐 18년 이렇게 긴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써마지 같은 걸 해서 새 콜라겐이 생겼는데 우리가 당독소를 많이 먹거나 포도당이나 과당 이런 당을 많이 먹어서 인체를 돌아다니다가 그런 콜라겐에 달라붙어서 당독소가 생겨서 콜라겐이 변성이 됐다. 그러면 그 변성된 콜라겐이 없어질 때까지 거의 15년, 뭐 18년 이렇게 긴 기간 갈 텐데 그게 정말 우리 피부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피부의 당독소를 올리지 않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될 안 먹는 게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에 출판된 이런 논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549개의 음식들을 조사를 해서 당독소의 대표격인 카복시 메틸 라이신이라고 하는 물질, 줄여서 CML이라는 물질을 측정을 해서 양을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논문의 결과들을 보면서 좀 당독소가 높은 음식들을 쭉 말씀해 드릴게요. 이 연구에서 음식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류, 두 번째는 액체로 된 지방류, 여기는 주로 오일류가 들어가요. 세 번째는 고기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탄수화물류, 다섯 번째는 단탄지가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섞인 음식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이렇게 6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음식 100g당 당독소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것이 수치로 나오는데 단위는 킬로 유닛이고요. 이게 10,00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류에는 버터, 그 다음에 구운 캐슈넛, 크림치즈, 그 다음에 마가린, 또 마요네즈, 피넛버터, 땅콩잼이죠. 그리고 모든 견과류, 잣, 그리고 구운 호두. 지방류에는 당독소가 높은 음식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로 된 지방류인데 대체로 오일류인데 참기름이 굉장히 높아요. 100ml당 2만 정도 나와서 거의 버터나 뭐 마가린 수준,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높고, 올리브유, 땅콩류, 카놀라유, 면화씨유, 이것들이 대략 100ml당 뭐 한 10,000 혹은 조금 아래 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기류인데, 먼저 소고기류를 보면 우리가 불판이나 석쇠나 이런 데 굽는 것을 이제 브로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석쇠나 불판에 구운 소고기가 100g당 거의 한 11,270, 그러니까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두르고 구운 그런 스테이크 소고기, 이런 것이 100g당 한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치킨으로 가면 제일 높은 거는 치킨의 피부, 닭껍질을 이렇게 구운 것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 정도가 100g당 9,000이나 뭐 10,000,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편이고요. 다음으로 보면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 중에 제일 높은 게 베이컨이에요. 이게 100g당 한 90,000이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나온 모든 음식 중에 베이컨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베이컨이 정말 몸에 안 좋은 음식이구나, 피부를 망가뜨리는 음식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소시지류는 5,000이 좀 넘어가니까 약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생선류인데, 생선류 중에는 이제 새우 튀김이나 기름을 두르고 팬에 튀긴, 구운 그런 요리들이 좀 높은 편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치즈류인데, 치즈류는 대체로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피자 먹을 때 곁들여 먹는 파마산 치즈가 16,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콩류는 대체로 낮은 편인데, 근데 두부를 불판에 좀 굽거나 하면 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탄수화물류인데, 시리얼이나 팬케이크나 와플 같이 이런 거는 조금 높은데 다른 뭐 고기류나 앞서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단탄지가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음식들로 가보면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 그리고 그 샌드위치에 이제 멜팅 치즈 같은 게 들어가니까요,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햄버거 중에 베지버거 종류는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햄버거도 재료를 어떤 재료를 썼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콜라나 사이다나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독소는 별로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얘네는 경우에 따라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먹게 되면 당독소를 먹는 건 아니지만 당을 먹은 다음에 그게 혈액순환을 하다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나 단백질에 들러붙으면서 당독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은 정말 피부에 안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음식들 보면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런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아예 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요리를 어떻게 잘해서 당독소가 좀 덜 높아지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연구를 보면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당독소 수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조리를 좀 잘해서 당독소가 높지 않게 먹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리를 하실 때 기억하실 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굽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을 넣어서 삶거나 익혀서 요리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를 하실 때 레몬즙이나 식초같이 이렇게 산을 첨가해서 재워 놓은 다음에 요리를 하시면 훨씬 당독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면요. 먼저 소고기일 때를 말씀해 드릴게요. 소고기가 생고기일 때, 그리고 그냥 삶았을 때, 그리고 불에다가 구웠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삶을 때에 비해서 굽게 되면 당독소의 수치가 거의 4.6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물에서 삶거나 익히는 것이 당독소가 훨씬 줄어드는 조리법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앞에서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을 첨가해서 조리를 하면 당독소가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냥 삶을 때랑 그 다음에 레몬즙 같은 걸 넣고 삶았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레몬을 넣고 삶았을 때 그냥 삶았을 때보다 한 40% 정도 당독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고기의 경우를 보면요. 구웠을 때가 삶았을 때보다 거의 16배 정도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고요. 연어의 경우에도 구웠을 때 거의 8배 정도 당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우의 경우에는 생일 때에 비해서 튀겼을 때 거의 4배 정도 당독소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그냥 두부의 경우에 비해서 두부를 좀 굽거나 튀겼을 때 한 6배 정도 당독소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우리가 그냥 감자를 삶았을 때에 비해서 그냥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 같이 이렇게 감자 튀김으로 먹을 때 거의 당독소가 9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면 뭐 베이컨이나 튀긴 요리나 구운 거나 이런 거 정말 안 좋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 섭취 줄이시고 가급적 물에 삶아서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을 첨가해서 요리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 말씀드렸는데요. 보시고 참고하셔서 좀 줄이실 건 줄이시고 요리법 바꾸실 거 바꾸시고 피부 관리하실 때 정말 이제 화장품 또 스킨케어, 시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도 피부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한 가지 아시고요.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탱탱하게 탄력 있게 가꾸시는 닥터피부관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